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듣는 황준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복장이 좀 캐주얼하죠. 네, 오늘은 주일인데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짬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강조했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자투리 시간에 독서를 하고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고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인데요. 버크 해지스 라는 분이 쓰셨고, 보니까 이 책을 쓰셨을 때 10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저는 이걸 우연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요. 만화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물통을 나르고 한 사람은 물통을 나르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책인데요. 그 우화를 봤을 때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이 정말 짧습니다.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고, 심지어 그림도 많이 나오고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번 주부터 3독을 했어요. 너무 내용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줄친 것도 많고 짧은 책인데 말이죠.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축부터 시작해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가 주 내용인데요.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그 책이 생각났고 또 다니쌤도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평 가보실까요? 내일이 당연히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도 월요일이죠. 똑같이 직장을 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똑같이 직장을 가고, 그런데 몸을 다치거나 공장의 문을 닫거나, 여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해서 제가 주저앉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경제 서적도 좀 읽어봤는데 웬만한 경제 서적보다는 차라리 이 책을 더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말 쉽고 딱 와닿아요. 저만 그런가요? 한번 보고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사람이 물통을 나르며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의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물통을 나르고 있고 한 사람은 뭔가 사업가에 멋진 양복을 빼입고 뭔가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중앙에 이게 뭐가 있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책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진짜 파이프라인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주위에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 대학생들도 대기업이든 여튼 직장을 들어가려고 직장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혹은 공무원일 수도 있겠죠. 나 다른 길을 제시하면 거부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특이한 길 있잖아요. 1인 기업가를 간다든지 1인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하지만 직장은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똥을 나른 삶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없게 되면 수입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일의 함정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파이프라인을 준비했다가 회사에 멋지게 사에서 던지고 나가는 사람.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주위에도 벌써 개인 파산한 사람들 이야기 들리고, 부채가 얼마나 늘어난지 여러분 뉴스만 봐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예는 아주 극명해가지고 이름까지 외울 정도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데릴 스트로베리라는 야구 선수는 40살이 되기도 전에 1,000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출전이 정지되고 한 푼도 벌지 못하자 파산했다. 반면에 연봉 1,000만 원의 한 교사는 100세 세상을 떠날 때 자선 단체에 23억 원을 기부한다.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0만 장자 5명 중 4명이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즉,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느라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맙니다. 완벽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 당장이란 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회가 올 때 잡으십시오. 파이프라인 우화에서도 기회를 놓친 사람, 또 기회를 잡은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선택하시잖아요. 또 많은 직장인들이 대리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업무에 집중 못하고. 여러분, 투잡, 쓰리잡은 답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전문가를 만나거나 책을 읽는 게 훨씬 낫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 책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통해서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또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네요. 그 책 읽고 참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그 비슷한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와 다니쌤이 생각났는지 후반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를 보면은 진짜 몇 년 노력하면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기간이 2, 3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하고 다니쌤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쌤도 만약에 이런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시던데 2, 3년만 자기처럼 이렇게 배우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2, 3년 정도 투자하는 거 어떠세요? 뭐 이게 지금 직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책 쓰고 유튜브하고 블로그 하고 있잖아요. 책도 지금 나왔고 4월 말부터 시작해서 또 강연도 할 예정이거든요. 레버리지가 쉽게 말해서 이런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노력해서 100시간 노력 얻어낼 때 그걸 레버리지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렛대로 아주 큰 물건을 조금은 손쉽게 올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 연봉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영상에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머리가 좀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되게 막막했던 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제 여정을 조금 눈에 보이게 해줬던 책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적어놨지만 약간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가 많이 생각나는 책이었고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되게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많이 생각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저축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저축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누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이 책 제가 절판됐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책이 없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최대한 꼭꼭 씹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이때까지 책듣남 황종현 작가였습니다. 행복하세요.